어, GDS 네 번째 시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 공유부터 할게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GDS에서 성공의 8단계 첫 번째 시간을 했고요. 그 성공의 8단계 첫 번째 시간에서는 성공 시스템에서 왜 꿈과 목표의 설정이 중요한지, 그리고 결단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아메이를 포함해서 어떠한 일을 하건 내가 왜 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왜 하는지에 대한 거를 잡히지 않으면 어떻게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왜 하는지를 잡고,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집중할 때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그 도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포함해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죠. 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분들, 이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나는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는 사람이 없다. 아는 사람이 없나요? 다들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자신이 없어요. 라는 얘기를 듣는데, 결혼한다 그러면은 참 많이 보내요. 결혼한 첫째 많이 보내고, 부고가 있다 그러면 더 많이 보내죠. 그분들도 모두 사실은 내 명단이긴 해요. 근데 이게 명단을 못 적는 이유가 있어요. 못 적는 게 내가 그들을 이용한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용한다는 생각보다 내가 좋은 걸 알린다, 내가 좋은 걸 자랑한다, 또는 그분들을 돕는다라는 게 필요하죠. 근데 그분들을 돕는다라는 거를 생각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자꾸 이게 나를 포장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 그분을 돕는 게 아니라 그분을 돕는다는 거짓된 껍데기를 가지고 나의 실제 속내를 감추고 싶은 경우가 많아요. 실제 속내가 뭐냐면 걔가 해주면 내가 다이아몬드가 될 텐데 이런 거거든요. 그런 생각은 다 버리시고 내가 좋은 걸 내가 함께 쓴다라는 생각을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면 좋겠어요. 그리고 2차 명단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좋은 걸 함께 쓰면 그분들도 좋아하는 걸 함께 쓸 사람이 생겨요. 우리가 어, 지인 영업이라고 그러거든요. 보험 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지인 영업의 한계점은요 정말 딱 극한데요. 그래서 그 다음 소개가 넘어가거나 아니면 개척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아메이도 마찬가지예요. 지인 영업을 한다. 지인에게만 아메이 이야기한다.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인이라 그러면 제 가족일 텐데 가족 중에는 정말 리얼하게 소비자, 리얼 액티브 소비자조차도 없어요. 단 한 명도. 리얼하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인을 상대로 무엇을 한다기보다 내가 좋아하는 거를 알리고 그 좋아하는 걸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좋아하는 거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령 내가 축구를 좋아해. 그럼 내가 축구를 함께 보는 사람들. 내가 독서를 좋아해. 독서를 함께 하는 사람들. 내가 등산을 좋아해. 내가 등산을 함께 하는 사람들. 그 안에 다시 교집합으로 나와 함께 암의 치약을 같이 쓸 사람들, 나와 함께 암에 더블스 같이 먹은 사람들이 같이 교집합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이 나의 명단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들과의 관계에서 나의 파수처에 따라서, 나의 파수처에 따라서 그 다음 소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모습을 갖춰가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첫 번째로 내가 먼저 명단을 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명단을 작성해서 만남과 초청을 해야 되거든요. 누군가에게 만나서 초청한다는 건 우리가 이게 자꾸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지? 어떤 목표를 갖고 이야기해야 되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하겠는데 목적성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목적 없이 만나는 건 없어요. 누구나 다 목적을 가지고 만나요. 그런데 만나지 않고 초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 과정이 먼저 선행이 되어 있어야 돼요. 만나기 전에 모든 게 선행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만나지 않고 그냥 전화로 이야기한다거나 심지어는 제 파트너 중에 한 분은 지금 파트너가 아니지만 카톡으로 사업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안 봐요. 듣지도 않는데 보겠냐고요. 그러니까 사업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좋은 기회를 보여줄 수 있는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를 위해서 먼저 전화로 약속을 잡고 만나서 초대해야 되거든요. 만나지 않고 전화로 할 수 있는 거 사실 거의 없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가령 집을 판다고 가정하자고요. 집을 설명을 해야 돼요. 그냥 말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땅을 판다고 가정하자고요. 땅을 판데 말로 설명이 불가능하잖아요. 그 지도가 있어야 되고 사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보고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검토를 하려면은요 가서 현장 확인을 해야 돼요.
현장 확인을 안 하면 사기당이 딱 좋죠.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 그분에게 좋은 정보를 주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세에 의해서 F4M이에요. 패밀리, 오큐페이션, 레크레이션, 메시지. 이거의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지 내가 줄 수 있는 게 생겨요. 전화를 통해서는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안다. 우리가 평소에 전화를 안 했기 때문에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언제 줄 수 있는지 알았을 때 만나서 그에게 이야기할 수가 있게 돼요. 오픈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오픈할 때도 내 이야기만 한다 그러면 상대방은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야기를 70이라고 써 있는데 70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적은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누구랑 통화를 하면서 거의 90 이상을 그냥 듣기만 한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런데, 네, 그건, 이러면서 그냥 듣기만 했어요. 그분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들으니까 그 다음에 할 얘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할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얘기를 듣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을 때조차도 굉장히 중요한 게 자세예요. 너의 이야기를 내가 지금 듣고 있어. 라는 뉘앙스를 주어야 돼요. 그게 아니고 라고 하는 거. 내가 지금 하는 얘기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 말고 밤에 있는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는 듣지 않아요. 그리고 듣는 자세도 중요해요. 듣는 자세. 말을 하고 있는데 하늘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하늘 보고 있어요. 손가락 막 뭐 하고 있어요. 뭐 볼펜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상대방은 느껴요. 얘가 내 얘기를 안 들어주고 있구나. 그럼 네 얘기도 안 들어야겠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줄 때는 정자세로 앉아서 발 듣고 오면 안 돼요. 안 보인다 발 꼬잖아요. 다 보여요. 발 듣고 오면 안 돼요. 손가락 까딱도 안 돼요. 우리가 자세라고 할 때 그 궁중예법이라고 그러죠. 궁중예법. 머리조차 안 흔들어요. 몸 자세에서 그대로 끄덕끄덕만 해요. 상대방이 눈을 지그시 보면서 끄덕끄덕. 이 정도의 자세가 내 얘기를 정말 경청해주고 있구나지. 산만하게 움직이고 있거나 저 전화기 뒤집고 있구나 이러면 안 돼요. 좀 아까도 전화가 왔어요. 이 시간에 미팅하고 있는 걸 아시는 분일 텐데 전화가 왔어요. 자, 그 다음에 만날 때요. 내가 혼자 만날 경우도 있지만 스폰서와 함께 만나는 경우가 있겠죠. 처음에는 특히 스폰서와 함께 만날 텐데 이 스폰서와 함께 만날 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스폰서를 통해서 사업적으로 큰 비전을 보여주거나 미팅적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안 될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왜 안 될까? 이게 실제로 내 혼자의 힘으로는요, 내 지인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스폰서의 힘을 얻어가는 거거든요. 미팅을, 초대를 통해서. 근데 그 힘을 뺏는 행위가 뭐냐면 무조건 그냥 데리고 가는 거죠. 그리고 막무가내로 데리고 가는 거죠. 그리고 더 최악은 뭐냐면 제 파트너가 그 짓을 한번 했어요. 한참 했었어요. 저한테 전화번호만 띡 줘. 띡 주고 전화해서 얘기해달래. 자기 지인이라고. 그거는 이제 최악의 경우죠. 이것처럼 이야기해놓고 자기가 안 가고 스폰서만 보내면은 스폰서는 뭐가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거 말고도 또 있죠. 스폰서를 이제 택시기사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스폰서를 모시고 갔으면 스폰서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게 가장 좋은데 입을 자꾸 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 입 좀 꼬매세요 그러거든요. 뒤에 나와가지고 입을 자꾸 열어요. 아는 척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이 혼자 다 했겠지. 스폰서의 힘을 못 빌렸겠죠. 아니, 안 빌렸겠죠. 근데 입을 여는 순간 스폰서의 힘은요, 저기 멀리 날아가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단 집중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는 시스템 미팅에서 마찬가지예요. 시스템 미팅에서도 모든 시스템 미팅이나 모든 스폰서하고의 미팅에서도요, 내 파트너가 나를 보고 복제하는 거예요. 내가 10분 늦어. 그럼 내 파트너는요, 끝나고 10분 뒤에 오게 되는 거죠. 내가 스폰서를 대하는 모습이 스폰서가 말하는데 꼽사리를 낀다거나, 스폰서가 말하는데 방귀를 든다거나, 스폰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볼펜 돌리고 있는다거나, 전화 받으러 나간다거나 이러면은요, 내 파트너는 내가 말하는 거를 처음부터 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제는 정말 무섭거든요. 그리고 자리를 맡아놓은 거 있어요. 미팅에 와서 자리를 맡아놓는 거. 이것도 다른 사람들이 처음에 왔을 때요, 좋은 모습이 절대 아니에요. 나는 나의 파트너를 위해서 자리를 맡는 수고를 하지만 그 파트너에게는 입 벌려서 밥을 먹여주는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절대 혼자 클 수가 없고요. 그 파트너 이외에 다른 분들에게는요,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라고 해서 나의 적들만 만들게 돼요. 그래서 자리는
먼저 오되 맡아두시는 건 안 하는 게 좋아요. 한 5분 정도까지 내 파트너가 늦는다라고 하면은 다 빼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나의 비즈니스에서 좋아요. 그리고 미팅 전에 자꾸 이제 그 많은 정보를 주고 싶어 해요. 저도 그 실수를 많이 했는데 미리 자료를 주면은요, 보고, 나 이거 봤잖아. 이거 얘기 들었잖아. 이렇게 돼요. 봤거나 들은 건 아는 게 아니거든요. 봤거나 들은 건 아는 게 아닌데 자꾸 먼저 그 사람에게 선입견을 심어줄 수가 있게 되고요. 미팅이 끝난 후에 반드시 애프터를 해야 되는데 미팅 전에도 비포 미팅이 필요해요. 가령 미리 왔어요. 미리 와서 오늘의 강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오늘의 강사를 먼저 소개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처음 온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 다 낯설어요. 나 이외에는 다 낯선데 강사를 먼저 소개해. 오늘 이분이 강의하실 거야. 이분이 어떤 내용을 진행해 주실 거야. 너무 좋은 분이야. 너무 대단한 분이야. 먼저 소개를 하면은요. 강사분은 대부분의 경우엔 잘 오셨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겠죠. 그 간단한 인사만으로도 아는 사람이 한 명 생긴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강사 한 명이 아는 사람이 생긴 거고 그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소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아무리 말을 안 하려고 해도 애프터를 한번 시키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더 중요하죠. 하지만 같이 들은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를 그분은 느낌으로 알게 돼요. 미팅을 한 번 들었다고 해서 사업 설명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모든 걸 안다? 그건 내 욕심이고요. 그 자리에서 느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초대하고 강의 전에 강사 소개하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애프터 하면서 함께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었어. 각자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케줄 표를 작성을 하면서 옆에 초대된 분이 어떠한 행동을 하건 간에 저는 강의를 들으면서 적는 게 필요해요. 물론 마지막에 스피치조차도 단 한마디에 부정적인 이야기는 피하는 게 중요하죠. 사업 설명에서 강사가 사업 설명하는 사람도 중요해요. 어떠한 사업 설명을 진행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내 사업 설명이 더 중요해요. 내 사업 설명 능력이 곧 나의 사업의 크기를 좌우해요. 내가 사업 설명을 눈 감고도 할 줄 모른다. 아니, 눈 뜨고도 모른다, 할 줄 모른다. 그러면 내 비즈니스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있죠. 눈 감고도 졸면서도 사업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필치를 넘어간다고요. 이 간단한 사업 설명을 안 해온다라는 거, 내가 사업의 성장을 키울 생각이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완벽한 다음에 할게라고 말하거든요. 완벽은 죽어서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면서 점점점 나의 실력이 쌓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라는 건 내가 연습을 통해서 반복이 됐을 때만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미팅을 이야기할 때 시스템 얘기하고 돈 얘기만 하는 것보다는 제품 설명이 대부분을 차지해야 돼요. 사업적인 부분은 약간 가미가 돼야 되죠. 제품만 있는 것도 안 되고 사업만 있는 건 더 안 돼요. 그래서 제품에 대한 이야기 80% 정도. 그 제품에 대한 이야기는 제품에 대한 사용 경험이라든가 데모니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 80% 정도 채워주고 비즈니스의 성장 가능성, 가치, 그리고 플랜 이런 얘기들을 20% 정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후속 지원 부분에서 우리가 이 후속 지원이라는 거는 사실은 앞에 모든 과정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다시 만나서 후속 지원을 해야 되는데 사람마다 눈높이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는데 그분이 들었던 거랑 내가 들었던 거랑 그분이 느낀 거와 내가 느낀 게 다르다라고 해서 그분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느낀 게 A라고 했을 때 A를 느꼈구나 하면 되는데 아니 그건 B고 이런 거는 이제 다음부터는 너를 안 보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에게 그렇구나 그렇게 느꼈구나 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이 후속 지원을 통해서 함께 성공의 8단계를 진행해 나가고 고개로를 진행해 나간다 그러면 큰 사업자가 되는 거고 그분이 그냥 나랑 같이 중간중간에 자주 만나서 우리 집에 온다거나 홈미팅에 가끔 본다거나 이러면은 스몰 사업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걸 쓰겠다라고 하면 그냥 내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어느 경우건 간에 그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한 번 했다고 2달 뒤에 연락하거나 그분이 아는 거를 그분이 느낀 거를 부정하거나 그리고 내 스스로 시간 약속 어기거나
이거는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성장에서 마지막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연결고리가 형성이 안 되면 비즈니스의 성장이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나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건 뭐냐면 상담이거든요. 상담은 뭐냐면 내가 보고 느끼고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비즈니스를 통해서 또 누군가를 만나고 보고 느낀 거를 통해서 배운 것들을 그대로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스폰서에게. 왜 이게 필요하냐면 스폰서는 사실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하는 것 같지만 나에게 관심을 가장 많이 두고 있는 사람이 나를 가장 잘 알아요. 그분은 내가 무슨 실수를 할지, 무슨 거를 잘할지 이미 짐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실수에 대해서 잡아주려면 조언이 필요한데 그거를 본인 스스로가 내가 이거를 실수했어요 라고 말하지 않는 한 그걸 먼저 딱 찝는 순간에 지적이 돼버려요. 지적이 되면 누가 좋아할까요? 스폰서들이 내가 말하기 전에 얘기를 못해요. 그럼 상담하라고 그러니까 무엇을 하냐면 스폰서에게 보고를 하거나 자랑질을 하게 돼요. 잘한 것만 이야기하고 싶죠. 나 이렇게 잘했어요. 나 이렇게 이뻐요. 나 오늘 너무 이쁜데 나 칭찬해줘. 이러고 싶어요. 이러면 어디 가면 돼요? 그거 하고 싶으면 유치원 가시면 돼요. 유치원에 가서 유치원 아이가 유치원 선생님한테 어머 선생님 저 오늘 이런 거 잘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유치원생 되기 싫으면 보거나 자랑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러한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야기하는 게 가장 좋아요. 여기에 부정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푸념이란 말이에요. 내 인생이 이랬고요, 저랬고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봐야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푸념 같은 거 하지 마시고 또 사업적인 이야기, 다른 형제들은 어때요? 쟤는 어떤데 나는 왜 이러고 있을까요? 이런 얘기조차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절대로. 스폰서의 입장에서는 스폰서 A의 파트너, 스폰서 B의 파트너, 스폰서는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는데 A가 B를 볼 때는요, 남의 떡이 커 보여요. 걔의 이쁜 모습, 부러운 모습만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스폰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비교할 게 아니에요. 어제의 나, 오늘의 나와만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맵 같은 경우에도 다른 사람 맵은 아예 신경 쓸 것도 없고요. 월초와 월말에 대해서 월초와 월말에 이 상담을 빼먹잖아요. 목표를 잡지를 못해요. 월초와 월말을 빼먹으면. 그래서 저도 이제 맵을 놓고 이야기하자 그러는데 사실은 맵을 놓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어느 정도의 성장이 가능한데 앱을 정말로 안 놓고 하죠. 왜 안 놓을까라고 고민해봤어요. 본인이 지금까지 한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그걸 오픈하기가 창피한 거야. 그러면 오픈 안 한다고 제가 뭘 모르겠냐고요. 맵을 다 보고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오픈 안 할수록 본인의 성장은 더 안 된다. 오픈해놓고 그냥 리얼하게 까는 게 가장 좋아요. 저도 두려워요. 스폰서님이 오픈하기가. 저도. 그 두려움을 넘어서야 돼요. 두려움을 넘어서야 되고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그 코칭이 없잖아요. 코칭이 없으면 안 돼요. 저기 골프 황제 걔 누구였지? 카메라 가지고 수도 없이 녹화해가지고 하루에 수천 번을 퍼팅 연습을 했다며요. 근데 그 수천 번을 혼자 해서 안 되잖아. 나는 또 못 잡는다니까? 그러니까 코칭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프한테 코칭이 있어야 되는데 내 코칭은 누가 있냐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코칭을 받을 수 있나요? 스폰서가 무보수로 코칭해 주잖아요. 이 스폰서에게 모든 걸 다 오픈하는 게 좋아요. 자랑 말고 보고 말고. 그리고 복제라는 거예요. 복제는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내가 미팅에 10분 늦게 도착한다. 내 파트너는 미팅 끝나고 10분 뒤에 오게 된다고요. 내가 내 파트너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그대로 복제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도 아이는 엄마의 등을 보고 자란다라고 했어요. 파트너도 똑같아요. 나의 하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근데 따라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나의 하는 모습을 보고 판단을 해요. 어떤 거를 나를 판단하는 게 넘어서서 나의 비즈니스를 판단해버려요. 그러니까 내 행동 거지 하나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칠레레팔레 다닌다 그러면요, 내 파트너는 아, 저건 별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동 거잖아. 이게 진짜로 책상 밑에 숨어있는 발 하나 꼬는 것조차도 상대방에게는요, 그대로 느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제를 정말 무서워하셔야 되고 조심하셔야 돼요. 단 한마디의 부정적인 이야기, 단 한마디의 반항적인 이야기조차도
엄청난 큰 나비 효과를 불러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모습, 지금의 내가 원하는 그 핀, 지금의 그 모습 그대로 가면 이 핀을 갈 수 있냐? 왜? 내가 내 파트너에게 복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원하는 핀을 가고 싶으면 내가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되느냐? 내가 그 모습을부터 만들어 와야지 그 모습을 따라할 수 있는 파트너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으면 다이아몬드가 될 짓을 해라. 라는 얘기를 해요.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으면 다이아몬드가 되어 있는 것처럼 행동해라라고 해요. 지위라는 게 있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 틀린 말 아니에요. 인생에서 나의 지위는요, 나의 태도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꿈에 날짜를 적고, 그리고 그걸 날짜를 적었을 때 목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목표를 잘게 쪼개놓으면 계획이 돼요.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길 때만이 꿈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공의 8단계 두 번째 시간을 마쳤고요. 바로 다음 시간은 성웅주 리더님께서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아티스트리